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접대비죠. 예전의 용어가 이제 기업무 추진비 이렇게 바뀌었는데, 접대비가 입이 더 착착 붙죠. 자, 여튼 간에 기업무 추진비에 대해서 이제 표현비 계산에 대해서 보도록 하죠. 우리가 이제 표현비 중에서 여러 가지 이게 핵심된 내용이 많이 있는데, 감가상각비라든지 재고자산의 매출원가라든지 등등등 세금공과라든지 그 중에서도 이제 이것도 거의 핵심적인 내용이죠. 기업원 추진비에 대해서도 이제 거의 모든 사업장들이 이거에 대해서 세무 조정을 하고 있지 않나 그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어찌 보면 실무적으로 볼 때 사업자들이 비용 처리하기 가장 편한 게 바로 기업은 추진비 접대비가 되는 거죠. 다른 것들은 뭐 어떤 뭐 사용 계획이 있어야 되는 건데, 솔직히 코에 고면 코골이, 기에 고면 기거리는 게 바로 이게 접대비죠, 이게. 자, 그래서 세법도 이에서 과다한 기업은 추진비 접대비를 제한하기 위해서 이제 일정 한도 줬어요. 이게 한도가 있는 경우는 없죠. 다른 거는 뭐 접대비도 뭐 한도가 있는 것보다도 이월시키죠. 이월시키고 한도 초과에 대해서 한도 넘어갔다 해서 비용을 부인한다는 케이스가 없어요. 접대비 외에는. 생각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기부금 같은 경우에는 한도가 있지만은 이거는 안 되는 거를 인정해 주기 위해서 한도를 만들어 놓은 거고, 원래 기부금이란 거는 업무 관련성이 없기 때문에 비용 처리 안 되는 거죠. 근데 기업은 추진비 같은 경우에는 업무 관련성이 있죠. 있는데 이거는 규제하기 위해서 부인시키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기업은 추진비에 대한 정의도 굉장히 좀 안 좋죠. 접대, 교재, 사례 그 밖에 어떠한 면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으로서 사업자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와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이게 참 애매한 내용이죠. 이게 업무 관련성 있고 없고는 참 이게 종이 한 장 차이인데, 어찌 보면 업무 관련성 없는 건 아예 기업 업무 추진비로도 인정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들이 예를 들면 뭐가 있냐면은 자기는 접대비 생각했는데 동호회 회비 이런 것들, 무슨 배드민턴 동호회에 가입했는데 자기는 접대 목적 갔는데 사실상 접대 목적 보기 좀 힘들다. 이런 것들은 아예 비용 처리가 안 된 겁니다. 동창 회비 같은 거. 나 좀 업무 용도인데. 업무 용도 입증하기 좀 힘들죠. 동창 회비 같은 경우에는. 자, 이런 것들은 뭐 이 사례 볼 때에는 이제 인정받지 못한 사례가 있어요. 자, 넘어가 보시고요. 그래서 뭐 밑에 보게 되면 기부금이라든지 광고선전비와의 차이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기부금 안 되는 거를 업무 관련성 없는 거를 비용을 인정해 주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광고선전비는 업무 관련성이 있고 하기 때문에 한도 금액 자체가 없죠. 접대비는 한도 금액이 있게 되는 거고. 그러면 광고 선전비와 접대비 차이가 뭐냐? 애매해요. 이것도 애매합니다. 기업원 추진비의 차이점이. 기업원 추진비 같은 경우에는 특정한 대상이죠. 특정한 거래처에 대해서 해준 거고, 광고 선전비는 불특정한 다수인한테 지출하는 게 광고 선전비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예전에 많이 이렇게 사례를 들었던, 요즘 뭐 시대하고 잘 맞지 않게 하는데, 주유소에서 만약에 주유 금액에 따라서 경품 준다 하면은 이거는 접대비죠. 특정한 개인에서 준 거니까. 주유소에서 아무나 다 휴지 준다 하게 된다면 이건 광고 선전비 분다. 그렇게 비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불특정 다수이냐 아니면 특정 일부냐, 거기에 따라서 접대비, 기업무 추진비, 광고 선전비 이렇게 나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이제 소명할 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세무서에다가 소명할 때 그걸 구분해서 강조를 해야 되겠죠. 이거는 특정 개인이 아니고 불특정 다수인한테 제공해 준 것이다 라고 확인되면 한도 금액 없이 전부 다 인정받을 수 있다 얘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보험 모집인 같은 경우에 보험 모집인이 보험 판매를 위해서 가방을 구입해서 제공해 줬어요. 고객들한테.
그게 기업 업무 추진비인지 강고선진비인지 예, 이거에 따라서 이제 판단하게 된 거죠. 불특정 다수인가 아니면 특정 일부인가. 예. 자, 넘어가 보시고요. 그런 얘기 나와 있고요. 자, 이제 기업은 추진비에 대해서 세무조정 사항을 좀 보도록 하죠. 기업은 추진비에 대해서는 일단은 업무 관련성이 있다고 가정하시고요. 업무 관련성 없는 건 100% 부인되게 되는 거고, 업무 관련성 있다고 가정했을 때 일단은 이게 과다한 소비를 규제하기 위해서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3만 초과하는 기업 업무 추진비에 대해서는 반드시 법정 증빙으로 사용해야 돼요. 법정 증빙이 뭐냐면은, 자, 건당 3만 원 됩니다. 아래쪽에 보시게 되면은 뭐 이런 신용카드, 신용카드라든지 체크카드, 지불카드, 이런 것들, 김현식 선불카드, 이런 것들로 현금 영수증 낸다든지 입증이 돼야 되는 겁니다. 이런 거 아닌 일반 간이 영수증이죠. 아무나 다 쓸 수 있는, 간이 백지 영수증은 인정받을 수 없다. 3만 초과하게 된다면. 웬만하면은 거의 3만 원 요즘 넘어가죠. 식사비 한 개 한 번 먹을 때마다 3만 원 정도는 충분히 넘어갈 테니까 무조건 신용카드로 쓰게 된다면은 문제될 건 없죠. 자, 여기서 신용카드는 사업자 개인의 신용카드뿐만 아니라 법인과 달리 개인 명의 지불카드 이런 것도 가능해요. 조업원의 지불카드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가족의 생계 같이 하는 가족의 신용카드도 인정받을 수 있어요. 법인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법인의 카드만 인정받을 수 있고 종업원 카드는 접대비로 인정받을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런 차이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사업자는 개인 사업자 카드만 된다. 그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일반적인 증빙에 관련된 규정에 의해서 생계를 같이 한 가족, 그 다음에 종업원의 신용카드도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는 어때요? 신용카드, 세무경서, 현금 영수증, 이런 것들 전부 다 법정 증빙되는 거죠. 세무경서, 계산서 같은 거 신용카드 대신 받았다 하면은 이것도 3만 초과했다 하면은 기업은 추진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겁니다. 받지 않았다? 안 된다 얘기죠. 자, 그 다음에 현금 원칙인수 영수증. 만약에 현금 줬다면 원칙인수 영수증을 발행해서 신고해야 되겠죠. 이런 것들도 접대비로 기업 업무 추진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얘기죠. 뭐 많지 않은데 원칙인수 영수증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이거 뭐 이렇게 뭐 접대를 해주고 난 다음에 원칙인수 영수증 발행하겠습니다 하게 된다면은 안 좋아하죠. 예. 실무적으로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 넘어가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예외적 케이스인데, 국외에서 쓰는 신용카드 같은, 국외에 쓰는 기업은 추진비 같은 경우에는 신용카드를 쓸 수 없는 경우 많이 있죠. 그래서 국외에 쓴 거는 그냥 간이 영수증 같은 거 받아온다 하더라도 인정해 주겠다 얘기죠. 그 다음에 농어민 같은 경우에 직접 재화를 샀어요. 만약에 배회 같은 거, 사고 같은 거 명절 때 샀습니다. 그러면은 금융회사 등을 통해서 지급한 거, 뭐 거래 내역서 이런 것도 있다면은 인정해 주겠다. 농어민이 비사업자인 경우 많이 있을 테니까 그렇다 얘기죠.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도액은 이제 이게 크게 보면은 기본 한도가 있고 수익금액 비례 한도가 있습니다. 자, 모든 사업자들에 대해서는 무조건 1년에 1,200만 원 한도를 줘요. 물론 이제 1년 전부 다 사업하지 않았다면 해당 기간 월수로 해서 나눠주게 되는 건데 거의 발생하지 않고 뭐 초창기라든지 아니면 폐업할 때라든지 그 제외하고는 대개 12분의 12개월 되겠죠. 그래서 1년에 1,200만 원 기본 한도 줍니다. 그러면 한 달에 평균 100만 되겠죠. 근데 중소기업, 조세는 제한법에 의한 중소기업의 기업이 된다면은 1년에 360만 원, 한 달 평균 300만 원 정도의 한도 금액을 무조건 줍니다. 자, 이건 사업자별로 준 겁니다. 사업자별로. 한 사업자한테 준 거지, 한 사업자가 만약에 3개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다면 각각의 1,200만 원, 3,600만 원 주는 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3개 사업장 합쳐서 한꺼번에 3,600만 원, 1,200만 원 이렇게 준 겁니다. 사업자별로 판단한 겁니다. 나중에 복수 사업장이 있을 때 접대비 한도 금액 계산할 때 그때 이런 것들이 또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일반적인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개인 사업자는 매출 금액이 굉장히 크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중소기업이 될 겁니다. 특수업종 제외하고는.
그래서 대개 300만 정도, 월 평균 300만 정도 한도 금액이 있다. 대개, 저도 그렇게 얘기해요. 기업은 추진비, 접대비를 얼마 정도 쓰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하신 분 계세요. 그러면 한 달 평균 한 300만 정도 쓰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플러스 알파에서 이 접대비한 거는 수익금액 커지면 커질수록 많이 나가죠. 그래서 수익금액 비례해서 또 한도 금액이 나오게 되는 건데, 금액은 많지 않아요. 이게 10,000원 30원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자, 그러면 어땠습니까? 되게 100원 넘어가는, 수익금액 100억 원 넘어가는 경우가 많지 않죠? 100억 원 이하일 때 10,000분의 30, 100억 원에서 500원 이하일 때는 100억 초과분에 대해서 10,000분의 20, 500원 초과할 때는 10,000분의 3 이렇게 되는 건데, 되게 이제 10,000분의 3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10,000원 다 30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1,000만 원 만약에 발생했다면 3만 원 정도 더 추가된 것뿐이에요. 없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없다는 경우는. 계산해 보나 마나 뭐 큰 의미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본 한도만 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크게 이제 오차 발생하지 않아요. 자, 그다음에 특수관계자 수익금액 있을 때는 이거에 대해서 또 10% 깎겠다 얘기예요. 뭐 개인사업, 법인사업자 이런 경우 많이 있어요. 법인사업자 같은 경우에 특수관계법이라든지 특수관계자, 예를 들어서 대표자든지 이런 사람들 매출금이 발생했다면은 10% 정도 이게 한도 금액이 낮춘 거 많이 발생하게 하는데, 개인사업자는 그렇게 많이 발생하지 않게 하더라고요. 뭐 가상 소비 이런 것들 외에는 크게 신경 쓸 필요 없긴 한데요. 여튼간에 특수관계자 수익금액이 있다면 따로 분류해서 10%까지만 된다 얘기죠. 워낙에 이 수익금 비례 한도가 적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을 겁니다. 여튼간에 넘어가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개 사업장을, 2개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많이 있기 때문에 2개 이상 사업장을 운영할 때는 사업장별로 구분 격리하게 되는 거죠. 근데 주의하실 건 뭐냐면, 구분 격리한다 하더라도 기본 한도는 다 쪼개 가야 된다. 기본 한도는 수익금에 비례하면서 다 쪼개서 각각 적용하게 된 겁니다. 한 거주자를 대상으로 하는 거지 사업장별로 하는 게 아닙니다. 주의하세요. 사업장별로 하는 게 아니고 거주자 전체에 대해서 기본 한도를 적용한 겁니다. 그래서 수익금에 비례하면서 가게 된 거고, 이렇게 수익금에 비례하면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갑의 사업장이 A, B, C 사업장이 있어요. 이건 각각이 3,600만 원 적용되는 게 아니죠. 아니고 A 사업장이 수익금액이 1억, 2억, 각각의 3억이 있다 하게 된다면 3,600만 원에 대해서 6분의 1, 6분의 2, 6분의 3 이렇게 적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600만 원, 그 다음에 요거는 1,200만 원, 이거는 1,800만 원, 도합 3,600만 원, 요렇게 기본 한도가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수익금의 비례 한도는 뭐 어차피 10,000분의 30이니까 뭐 아무 데나 먼저 적용하든지 상관없어요. 뭐 큰 변화가 없습니다. 그 수익금에 비례하면서 플러스 알파 더 적용해 주면 되는 건데, 1억 곱하기 10,000분의 30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거는 뭐 여기 사업장 있다 하더라도 크게 오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마찬가지로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기본 한도만 이 2개 이상 사업장 있을 때 주의하세요. 이 3,600만 원씩 다 하면은 나중에 과소신고하는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자, 그 다음에 공동사업자는, 자, 여러분들, 공동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항상 별개의 한 개 사업장 봐요. 개인 단독 사업장하고 따로 한 개 더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때요? 기본 한도도 3,600만 원 그대로 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2개 사업장이 있는데 한 개는 단독이고 가비한 사람이 있는데 한 개는 단독 사업장이고 또 한 개는 배우자와 9대 1로 공동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면 기본한도 얼마냐? 기업무 추진비 기본한도는 단독 사업장 3,600만 원, 공동 사업장 별도로 한 개 보기 때문에 3,600만 원 이렇게 되고 있다 이게요. 이런 논리는 앞으로 쭉 나와요 이게. 복식부의 사업자 뭐 판단해 줄 때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성실구 확인 대상자도 마찬가지. 공동사업장은 한 개의 별개의 거주자가 본다는 거 보시면 되겠고요.
자, 문화비용 지출한 기업료 추진비에 대해서는 별도 한도가 더 있습니다. 이거 많이 하라는 얘기죠. 이쪽 많이 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별도로 20% 한도를 더 주겠다 얘기입니다. 그래서 문화비로 지출한 기업료 추진비는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보시면 되겠고요. 많이 안 가게 되는 내용들이죠. 되게 보게 된다면 뭐 책 같은 거 구매한 거 뭐 이런 것도 되는 건데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통시장에서 지출한 것도 별도 한도가 따로 있고요. 뭐 크게 의미 없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 쭉 넘어가서 서식을 잠깐 볼까요? 서식을. 자, 서식을 보게 된다면은, 자, 신용카드 등 법정 준비 쓴 거에 대해서 요게 따로 관리하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접대비는 20만원까지, 건당 20만원까지는 증빙이 없더라도 인정받을 수 있고요. 자, 그래서 요게, 그래서, 신용카드 미사분본에 대해서는 따로 이게 적어서 부인하게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한도 금액 계산한 거는 이제 접대비 조정 명세서 2표에 있죠. 2표에 보게 된다면 기본 한도 나와 있고요. 총 수익 금액에 대해서 특수관계자 수익 금액과 구분해서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누락하지 마시고 반드시 따로 기록해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문화접대비 한도 금액 따로 20%더 주게 되는 거고요. 한도 초과된 금액에 대해서는 부인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유된 것도 아니고 완전히 비용 인정받을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예,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